세상에 알려지게 된 동기는 2008년도에 쓴 책 덕분인데 남편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께서 라고 하시면 독서 교양이 엄청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계시면 눈치가 없거나 예의가 없거나 머리가 좀 모자라거나 해봤습니다. 제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동기는 책 덕분인데 남편 사용 설명서입니다. 남편은 조립 완제품이 아닙니다. 가스개봉부터 내가 직접 조립을 완료해야 됩니다. 조립을 끝냈더라도 바로 작동 안 됩니다. 예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15년 미만에서는 쓸만하게 거의 없고요. 10년쯤 지나야 조금씩 기미가 보이고 15년은 지나야 아쉬운 대로 쓸만하고 20년쯤은 지나야 그릇대로 쓸만하고 25년은 지나야 꽤 쓸만해집니다. 급하다고 보통 모르게 이렇게 고장나는데 수리, 교환, 환불 안 됩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갖다 버리면 딴 데 가서 환경 오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보다는 두시는 게 훨씬 나은데요. 일단 잘 모셔두시면 인테리어 효과가 탁월하고 도덕 방지 기능도 있고 경제적 부가 기능을 상주하기 때문에 버리는 것보다는 두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1년 뒤에 아내 사용 설명서를 같이 써냈습니다. 여자는 조립 완제품으로 출시됩니다. 영화속 우리 남자 승부사들 에이씨라고 짜증을 내주시고 여자분들 아싸 하시면 됩니다. 여자는 조립 완제품으로 출시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남자 아담이 먼저 만들어지고 여자 하와가 뒤에 만들어집니다. 전 세계 모든 건국 신화를 보면 남자가 먼저 여자가 뒤에 등장됩니다. 한국의 당구 신화도 그렇잖아요. 관웅이라는 남자가 먼저 있고 웅녀가 뒤에 등장되죠. 이 이론에 근거하면 누가 구모델이고 누가 신모델인가요? 아싸! 멘탈 하시다가 남성분들 에이씨 하시고 아싸 하시면 됩니다. 여자는 조립 완제품으로 출시됩니다. 아싸! 그래서 여자를 사용할 때는 음성 언어와 리모컨으로 작동해야지 버튼 누르는 순간 망가집니다. 단 희망적인 사실은 여자는 출시될 때 자가 수리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유사 제품끼리 모아만 두시면 자동으로 수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의 보셔야 될 이유가 가끔씩 보시면 자동으로 수리가 된다는 사실. 우리 여성분들이 서로 악수하시면서 덕분에 제가 치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호환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여자는요 아무리 얘기나 무슨 이야기든지 아무 그리낌 없이 말을 던질 준비가 항상 스탠바이. 여기 오와서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언니 이렇게 부르다가 나중에 민증을 까고 왔더니 나보다 두 살이나 많이 있죠. 아무 상관없는 게 여자분들입니다. 그리고요 남성분들 AC 하시고 다시 아싸 준비하십시오. 마음에 안 든다고 갖다 버려도 자식들이 회수합니다. 나이 든 남자는 회수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한국 남자들의 BM이란 청춘을 바쳐서 고생해놓고 우리 가족 이렇게 먹고 살 정도로 수고해놓고 정작 나이 들어서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됐죠. 이 한국 남자들의 비애라고 그럽니다. 불쌍하죠.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5천년 역사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 30-40년 빼놓고. 그때 이전에 남자들의 역할이 최고였고요. 남자가 뭐만 벌어다 주어도 돈만 벌어다 주어도 최고로 취급되었던 게 5천년 역사에서 한 30-40년 전까지 남자들의 가치가 이거였습니다. 이 시대를 결혼의 안정성이 높았다라고 합니다. 스테빌리티가 높았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관계의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혼자 아무리 탁월해도 돈 잘 벌어도 관계는 최소한 몇 명이죠? 그 사람이 물을 못해도 눈치가 빠르면 답할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관계란 말이 전체가 몇 명이에요? 2명. 2명이죠.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남자도 관계로 들어오면 젠명이 될 경우가 많고요. 생존의 법칙과 관계의 법칙은 다릅니다. 통상 남자를 생존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고 여자를 관계 전문가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담은 처음 창조되었을 때 혼자 있었습니다.
혼자 일을 하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하와를 이끌어 오셨을 때는 남자는 그래서 혼자 있었고 여자는 처음부터 둘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생존 전문가, 여자는 관계 전문가라고 하는데 지금 시대는 생존의 시대가 아니라 관계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럼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표현을 해야 되는데 남자들은 표현하기가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무식한 말이 꼭 말로 해야 되냐? 이번인데요. 넓은 데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꼭 말로 해야 될까요? 그럼 여러분께서는요. 그럼요. 꼭 말로 해야죠. 답습니다. 준비하시고요. 어떻게 꼭 말로 해야 될까요? 그럼요. 말로 안 하면 뭘로 할 거예요? 남자들이 말하는 부분에 관한 한 대체로 여성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재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만들려면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익숙지 않더라도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표현을 도와주는 연습할 거예요. 우리 좌우로 보시면서 눈과 눈을 탁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줍니다. 그대의 눈을 바라보면 밥맛이 절로 납니다. 그대의 눈을 바라보면 밥맛이 절로 납니다. 혹시 부부끼리 계신 분은 밥맛이 떨어지기도 합니다만 이럴 때 절대로 진심 담지 마시고 장난이어도 좋으니까 소리를 내주시는 거. 한 번 더 그대를 바라보면 밥맛이 절로 납니다. 그대의 눈을 바라보면 밥맛이 절로 납니다. 다음 응답을 줍니다. 그 말씀 들으니 사는 맛이 납니다. 답을 줍니다. 시작. 그 말씀을 들으니 사의 맛이 납니다. 앞에 이거를 네 글자 축약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얼굴을 바라보면 밥맛이 절로 납니다. 이거를 우와 밥맛인데요. 손 내밀어 보시고요. 얼굴을 가렸다가 펴면서 우와 밥맛이. 우와 밥맛이. 그 말씀 들으니 사는 맛이 납니다. 이것도 네 글자로 줄이면 이번엔 아싸 사람들을 가는데 손 내밀어 보시고요. 주먹을 쥐고 뒤집고 당기면서 아싸 사람. 아싸 살마. 그렇죠. 이때 우아라고 하는 감탄사는 외부로 나가는 감탄사를 우아라고 합니다. 이렇게 호텔에 왔을 때 바깥 풍경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우와. 맛있는 밥상 먹을 때 뭐라고 하죠? 우와. 자연놀이 아름다울 때 뭐라고 해요? 우와. 그래서 심리적으로 정신 건강이 좋은 사람은 감탄의 귀재라고 합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은 일단 감탄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벚꽃 하늘이 예쁠 때 사람들이 거기서 뭐라고 감탄하죠? 그렇게 감탄의 신곡일 때 우울증 사람은 어이씨 더럽게 예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감탄의 귀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감탄사는 우아였을까? 아싸였을까? 이때 자신의 정답을 말씀하시는 분은 자신의 명석함을 표현하시는 거고요. 오답을 말씀해 주시는 분은 강사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는 분은 눈치가 없거나 예의가 없거나 그래도 좀 모자랐거나. 하나님의 감탄사는 우아했을까? 아싸였을까? 이때 아싸는요 내재적 감탄사, 스스로에게 주는 내재적 감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 뭐라고 감탄하죠?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아싸. 어느 쪽이 행복할까요? 아싸 쪽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외부를 향해서 감탄하는 것을 자존감이 형성되었다라고 하고요. 스스로가 아싸를 외치는 느낌을 자기 효능감이 형성되었다라고 합니다. 효과가 있다 할 때 효, 능력할 때 능. 그래서 자기 효능감은 무대 위의 행복감이라고 부르는데 이 무대는 아무나 못 올라옵니다. 노래를 잘하든 춤을 잘 추든 뭐 연주를 잘하든 뭔가 타고난 사람이 올라오지 아무나 못 올라옵니다. 그래서 무대에 선 사람은 뭔가 퍼포먼스를 보여야 되는데 누군가 열창을 쫙 뿜어냈습니다. 다른 사람 뭐라고 감탄하죠? 당사자는요? 뭐로 행복할까요? 바로 그거죠. 그걸 자기 효능감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오늘부터 지인들하고 얘기 나누다가 우리 애의 자존감이 바닥인가봐 그러면요 무식하기는 이렇게 핀잔 주셔도 괜찮습니다. 왜? 자존감이론은 1970년대 심리학의 핵심이고 2020년대 지금은 자기 효능감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얘기했지만 아이들의 문제, 결핍의 문제, 자존감의 바닥 이런 거 구닥다리신 이야기입니다. 요즘 아이들의 문제는 자존감 문제 아닙니다. 자기 효능감의 문제라고 그래요. 즉
문제를 쓰지 못하는 아이들의 비운. 한국 아이들의 문제를 얘기할 때 중독과 폭력을 얘기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이고요. 한국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기력입니다. 눈빛이 쭉 펴져 있는 거. 무기력 3종 세트가 있더라면 안 해요, 못 해요, 싫어요, 몰라요. 요거 세 가지. 저는 이걸 대놓고 풍요의 조주로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외부를 향해서 호호하라고 할 때 행복하고 스스로가 아싸를 외칠 때 행복하다라는 건데 예, 주머니 밖을 우리가 서로 보시면서 원격도 가능하니까 멀리 바라보시면서 우와 밤마다 하시면 저쪽에서 아싸 밤마다 하시고 이렇게 한 5분 이상씩 그래야 에너지가 충전되니까 시간 복잡하게 인사합니다. 시작. 요즘 이제 성당계에서는 일명 싸가지 성당으로 도망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박큰 자매 싸가지 코칭이라는 책을 내기 후에 갑자기 자녀 교육이 상담실에 실무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심리학을 석박사 공부를 다 했는데 제가 배웠던 상담 패러다임은 문제 부모 아래 문제 자식이 나온다는 패러다임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온 부모님들을 분석을 하면 문제 부모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부모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거 현상이 뭘까? 왜 문제 부모가 아닌데 애들 문제가 생길까? 그때부터 전 세계 모든 커리큘럼, 교육과정, 제도화된 교육, 상담 이런 다시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 관리 심리학은 100% 유아 중심입니다. 다 큰 자녀에 대한 심리학 없습니다. 그분이 아니라 없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공부를 해봤더니 결핍에 의한 심리학이 주류였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결핍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도리어 풍요의 저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이는 발달 단계에 맞게 키워야 되는데 전부 다 영하게 애들만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니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강조를 하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갓난 애기는 황제처럼 모시고 어린아이는 원숭이처럼 놀아주고 다 큰 아이는 일꾼처럼 써먹어라. 제일 마음에 드는 데가 어디예요? 일꾼처럼 써먹어라. 맞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역을 얘기할 때 1대 선교사가 하는 그 선교사역보다 내 아이가 그 나라에 투자가 되어서 이 아이가 선교사를 이어받으면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게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다 큰 아이를 써먹어야 되는데 일꾼의 전제는 유능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일꾼, 제주꾼, 노래꾼, 춤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이가 무대 위에서 노래를 쫙 뿜어냈을 때 노래꾼이 노래를 청해냈을 때 사람들이 우아한 감탄사를 보낼 거예요. 한 사람은 뭐라고 한다고요? 아싸. 어느 중에 행복할까요? 아싸. 그래서 노래 듣는 사람은 세로토닌, 엔돌핀이 분비가 될 때 무대에서 노래한 사람은 다 이 돌핀이 분비되더라. 노래 준비하십시오. 엔돌핀보다 자그마치 3,000배가 강력하다. 우와. 무대에서 하는 사람이 행복감입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은 무대에서만 죽고 싶다. 설교하다가 죽고 싶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바로 그 느낌이 자기 효능감이라는 말이 씁니다. 가정사역자들이 어떤 가정사역 때는 통로가 보통 본인이 너무 힘들어서가 정형화된 패턴인데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 3, 4년 차 때 저희가 그까지는 결혼과 동시에 신대원에 들어간 참고로 총신대 출신입니다. 총신대학은 자 그래서 신대원 다녔는데요. 신대원 다닐 때는 싸울 시간이 없어서 못 싸웠고요. 그리고 전임 사역자가 되면서 풀타임이 되면서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싸우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 생각에는 골라도 잘못 골랐다. 왜 교회라는 공간은 남자의 희소 가치가 상대적으로 좀 높은 쪽이었잖아요. 그래서 자매 선택할 수 있는 쪽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저 사람을 골랐을까? 잘못 골라도 잘못 골랐다. 이건 도대체 뭘까? 그러면서 어느 날 아마 전임 사역 시작하고 2달째 정도 됐을 때 오후 6시 교회 퇴근인데요. 제가 4시에 들어와서 사무실에서 문서 작업을 합니다. 아내가 고쳐야 될 개선사항 10개명입니다. 친절하게도 10개명에 근거해서 그 분량이 얼마였느냐 A4지 6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놀라기 이릅니다.
자, 글자 포인트 10포인트였고요. 자아가는 마이너스 12로 설정했고, 자아가는 160이 아니라 행강력을 100으로 설정을 했고, 2단짜리였습니다. 여기까지는 한번 기억을 되돌면서 이렇게 좀 만들어 와봤었는데, 저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극을 너무 많이 봤잖아요. 이걸 아내한테 전달하면 아내가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회개 모드로 반성하면서 소녀에게 허물이만 싸우니 아내를 보신 스펀님께서 개월 선생의 기회를 주시면 제가 바뀌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죠. 이걸요, 그 기점 가보시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이제 F-를 주었는데 그걸 받았던 아내가 그때부터 울기 시작을 하는데요. 저는 사람 몸속에 그렇게 많은 물이 있다는 것도 좀 놀랬고, 아내가 그때 안방과 작은 방 사이에 한 평도 안 되는 그 통로 같은 그런 곳이 있었는데 그 구석의 집 앞에서 그렇게 내려옵니다. 아이들 둘이 있을 때 아이들 젖먹이고 재우고 정리하고 그 일 다 하면서 심지어 그 다음 아침에 저희 식사까지 다 시켜주면서 그 구석에서 24시간을 꼬박 옵니다. 다음날 새벽기로 가도 일어나니까 그 구석에서 그러고 있는 거 있죠. 그리고 하루 종일 교회 사임 마치고 왔더니 그때까지 꼬박 24시간을 걸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게 안 되고 생각에서는 좀 아내를 일으켜주고 좀 세워주고 어떻게 좀 풀어 천천히 생각해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딱 쳐다보는 순간 꼭지가 돕니다. 바닥재가 확 오르면서 이렇게 버거웠죠. 왜 말이 없냐? 사람을 얼마나 무시하길래 왜 말이 없냐? 뭐 가다부터 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라고 한마디 했더니 아내가 하는 첫 마디가 나 이대로 죽고 싶어. 그러면서 또 오해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충격을 받아가지고 2층 슬라버지를 살 때인데 밥도 못 먹고 이제 자동 금식이죠. 위층 옥상에 올라가서 생각에 빠집니다. 방법이 잘못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의도는 좀 잘해보자, 개선해보자, 좀 어떻게 해보자라는 소리인데 아내 보고 죽어달라는 소리가 아니었고, 자 그래서 아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교회만 가면 이런데 사람들 앞에 재주도 많다고 그러고 모두 잘한다 그러지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데 자기가 잘못 고른 사람 같고 한 남자 인생을 망친 것 같고 이혼도 못하겠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게 그때 당시 유행했던 드라마의 백혈병 시나리오, 병 걸려 죽는 그런 시나리오, 하나님 아직 데려갔어요. 그런 기도를 수없이 했다고. 그 기도를 하고 보니까 또 애들 둘이가 또 눈에 밟히고 가슴 아프고 그러면서 또 축복을 하고 그러죠. 저도 올라가서 3시간 동안 고민하다가 내려온 결론은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신대원 3년을 공부해서 하나님에 대한 공부는 3년 동안 했는데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에 대한 정보는 나는 전무하다. 사람을 공부해 본 일이 없으니 앞으로 3년간 사람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나서 당신은 사회자로서 자격이 안 되니 그만둬 라고 하면 두 말도 없이 그만둘게. 일단 공부 좀 하자고. 그래서 그때 아마 전수가 사립이 한 50만 원 얼마 했을 때 제가 70만 원치 책을 왕창 사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얻은 결론은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런 느낌이었죠. 알면 정상이고 모르면 증상이라는 사실. 알면 뭐라고요? 정상, 모르면 증상. 아마 여러분이 싸웠던 그 이면 속에는 남자로서 지극히 정상이고 여자로서 지극히 정상인데 몰라서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이라고 오해받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멘트 뒤에 여러분 맞아요 해주셔야 옆 사람이 치유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면 나는 표현에서 속이 시원해지고 심리학에서는 비교 효과라는 게 있는데 사람은 혼자 불행하면 힘든데 옆 사람이 같이 불행하잖아요. 그 순간부터 내 불행은 2차로 밀려나고 옆 사람의 불행이 꼬숩해지면서 행복 주소가 올라다니면서 이런 멘트한테 옆에서 막 맞아요 해주시면요 옆 사람이 치유를 받는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은 남자로서 지극히 정상이고 여자로서 지극히 정상인데 몰라서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으로 오해받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알면 정상이고 모르면 심각한 증상으로 오해받는다는 사실을. 그래서 저는 사역자로 있다가 아예 상경에서 사단법인체 가정사회 기관에서 아예 근무를 했었고요. 내친 김에 심리학을 제대로 공부하자 해서 석박사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제가 집단 상담까지 부고 만났던 쌍수는 3,000쌍이 넘습니다. 오늘 얘기해도 안 그래서 일단 한국 부부라는 사실을 여기서 염두에 두고요. 좀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제 대부분끼리 손을 꼭 잡습니다.
보통 세이튼 그룹은요, 강사가 기타를 탁 잡으면 우와라고 감탄합니다. 우와. 바로까지 보내주신 우리 자식들은 더 빨리 성공한다는 거예요. 자, 자, 손잡으시고요. 서로 손잡고 이렇게 들어봅니다.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더니 이 찬양을 막 불러주었더니 한 아내가 갑자기 통곡이 터졌어요. 마치고 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우셨어요? 라고 했더니 제가 볼 때 그렇게 나를 속썩이는 남편이 지금 옆에 나란히 앉아서 교회도 나와 있고 같이 이 찬양을 듣는다는 게 행복하다. 자기는 열심히 우리 주님을 섬길 때 남편은 다른 주님을 섬겼대요. 작은 주님, 보리 주님, 하얀 주님을 나이는 날마다 묵상하고 새벽 이런 시간에 막 들어오고 새벽 3시, 4시 새벽기도 나갈 때 자기는 집에 들어오고 이랬던 기억. 속개나 썩었는데 그 남편이 지금 같이 앉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대 마음속에 있었던 아픔들 이젠 주의 사랑으로 감싸줄게요. 그대 내 앞에서 흘렸던 눈물들 이젠 주의 사랑으로 닦아줄게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사랑 영원한 나의 내 사랑 아름다운 우리들의 사랑 우리 기타를 이렇게 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이게 딱 보는 순간 한때 교회 오빠, 동네 오빠 막 생각날 거예요. 그래서 기타를 잡으면 누구나 연주한다는 유명한 곡 하나 있죠. 사랑의 왕스라고.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형 하나가 기타를 얼마나 잘 치는지 포크 기타를 가지고 이거를 들려주는데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제가 테이프 가게에 가서 열심히 듣습니다. 이상한 거는 제가 산 연주 테이프에는 3분 22초라고 시간도 명기되어 있는데 이 형아가 치는 것은 1분도 안 돼서 끝납니다. 제가 악보 좀 달라 그랬더니 악보는 모르겠고 번호만 여기다 적어줍니다. 777753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욕만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이 422 버전을 듣고 열광하시다는 이야기예요. 이 연주는 422 버전입니다. 오리지널 버전은 이렇게 됩니다. 자, 422 버전. 오리지널 버전. 뭔가 좀 다르죠, 그죠? 저는 가끔 이제 청도 추리할 때가 있는데 결혼이란 악기를
클래식을 살지, 이렇게 사이렌트 기타를 살지, 얼마짜리 살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비싼 기타를 사면 실력도 자동으로 늘어날 거라고 정신 나간 소리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 기타를 배우면 맨 먼저 스케일 배우자는 게 맨 먼저 해본 동료가 이런 걸 해보죠. 이 곡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곡은 1965년도 금지된 장난의 OST인데요. 금지된 장난을 딱 떠올릴 때 물레방아 떠오르시는 분들은 약간 음흉한 분들입니다. 어른들의 전쟁을 말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시각으로 일부러 흑백 영화를 만들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전쟁하지 말라고 스페인 민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고요. 샵이 하나 붙어서 이 단조에서 출발을 했다가 중간에 가면 샵이 4개 붙어서 이 메이저로 갔다가 다시 이 마이너스 엔딩을 합니다. 이런 설명할 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 여러분의 음악적 소양이 엄청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죠. 연주를 풀 버전을 하려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많은 부부를 만나면서 대부분 사람들은 악기만 사놓으면 자동으로 연주한다는 착각을 갖고 살죠.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냥 다른 정도도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달라도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근데 그 다름을 점 하나 푹 찍으면 다 룸이 됩니다. 다 르다에 꽂히면 죽을 때까지 고생인데 점 하나 푹 찍으면 다 루다가 되죠.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잘 다뤄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잘 다뤄야 되죠. 그러려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부부가 행복하냐? 죽을 때까지 배우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처녀와 총각이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둘의 관계를 법적으로 아예 배우자라고 부릅니다. 배우자. 그래서 배워야 돼요. 아무리 성교사를 오셨더라도 부부관계에 대한 것은 따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 세미나를 이름으로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잖아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결혼관계가 스테빌리티에서 인티머시로 바뀝니다. 결혼 안정성에서 친밀감으로 바뀌는 시대가 되는데 옛날의 결혼이 생존의 수단이었고 본능적 결혼이었고 생물학적 결혼의 농경사회, 가부장적 사회,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이런 다 통했던 시대가 옛날 시대였어요. 그러다가 인티머시로 지금 관계의 시대로 바뀌었는데 한국은 언제 바뀌느냐? 1990년대입니다. GDP가 2만 불 넘었을 때부터 바뀌는데 기점이 1997년도에 사랑을 위하여라는
가수 김정환 씨의 노래가 국민 가요가 되면서부터 부부 관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자, 그 이전까지는 이혼의 주체가 남자들이었고 여자가 쫓겨나는 분위기였는데 저 노래가 유행된 이후부터 이혼의 주체가 여성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가출을 감행하고 이혼을 선택한 여성들이 급증을 하고 그때부터 일명 내 맞는 남자 시리즈가 등장됩니다. 왜? 아침에 밥 해달라고 했다가 내 맞았다는 그런 이야기.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되죠. 결혼 안정성에서 친밀감으로 바뀌는 시점입니다. 그럼 제가 가사를 한번 보죠. 김종환 씨 노래 한번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예, 제 사랑을 위하는 노래를 보시면 노래 속 주인공이 결혼한 남자일까요? 안 한 남자일까요? 안 한 남자. 가사 속 주인공. 몰라요? 예, 확률은 50%입니다. 가사 속 노래 속 주인공은 결혼한 남자일까? 안 한 남자일까? 안 한 남자. 왜 하필이면 무단 깊이는 가까이 있어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 자기네 집이 경기도 양평입니다. 어릴 때부터 꿈꾸던 어떤 신혼집의 환상이 그렇다는 이야기지. 저 가사 속의 주인공은 결혼한 남자 아닙니다. 네, 결혼한 남자는 저 땀의 가사를 쓰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바라본 아내 얼굴은 하나도 안 예쁩니다. 이게 오시대처럼 화장하고 오셨죠, 그죠? 화장을 영어로는 메이크업이라고 부릅니다. 보통의 얼굴보다 지금 업시킨 상태를 말하고 있죠. 방에 가면 아저씨비 가면 아직 다운 아닙니다. 그냥 메이크 상태, 보통 상태인데 아침이 되면 메이크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밤에 방구도 끼고 그러죠. 부덕부덕 깔죠. 잠꼬도 나고 그러죠. 분명히 교회는 장로교회 출신인데 침례교 교육되어 있죠. 그래서 저 가사 속 주인공은 결혼한 남자 아닙니다. 제가 2005년도인가 광진구청에 사는 행사에 저는 강의하러 왔고 저 가수 김종환 씨는 노래하러 왔고 그러면 자기는 가사를 쓸 때마다 자기 아내를 생각한대요. 고생하고 수고하고 자기 뒷바라지 하고 무명일 때 그렇게 참아주고 기다려준 고마운 아내. 그래서 가사를 쓸 때마다 자기 아내를 생각한다는 건데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유행에 상관없이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아내를 위한 헌정곡을 꼭 쓰고 싶다. 그러면서 2008년도에 노래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대중가요로 쓰지 않고 CCM으로 분류해서 우리 성가사 박정호 장로님이 지구교회 다니면서 많이 아시던 그런 노래가 있어요. 좋은 곳에 살아도 좋은 것을 먹어도 당신의 맘 불편하면 행복이 아닌 거죠. 웃고 있는 모습이 행복한 것 같아도 마음속에 걱정은 참 많을 거예요. 사랑도 나무처럼 물을 줘야 하는데 가끔씩 난 당신께 슬픔만을 줬어요. 그대 사랑한다고 수없이 말을 해도 내가 내 맘 아닐 땐 화낼 때도 많았죠. 세상 사는 게 바빠 마음에 틈이 생겨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이 세상의 무엇을 나에게 준대도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사랑해 그대를 사랑해 사랑해 그대 사랑해. 자, 저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 그걸 결혼에 관한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요. 화면을 향해서 싹 떼주시고요.
준비를 해주시고 왼손은 자신의 배우자 옆구리를 찔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치는 거죠. 뭐. 자, 제 말이 끝나고 나면 웃기고 자빠졌네라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둘이 동시에 하는 한 사람이 열심히 했는데 이 사람이 안 하잖아요. 열심히 한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 있어요. 같이 해주셔야 동질 효과가 있어요. 준비하시고 갑니다. 결혼만 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웃기고 자빠졌네. 이렇게. 자, 이런 가만히 가면 이제 놀고 있는 양반이 아니라 결혼하고 나면 나의 배우자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줄 것이다. 놀고 있네. 이 생각은요,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갖고 있고 결혼한 여성보다는 결혼한 미스들이 이 생각 훨씬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미스를 데리고 가는 현상을 미스 테이크라고 부릅니다. 이걸요, 우리 사모님들이 열심히 읽어줍니다. 자, 시작. 남자보다 웃기고 자빠진 양반입니다. 기분 자빠졌네. 자, 또 하나 더. 이번에는요, 우리 남성분들 읽고 여자분들 똑같이 웃어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런 걸 결혼에 관한 판타지라고 부릅니다. 짧게 볼게요. 그 다음에 저런 내용들. 그래서 결혼 안 한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 젊은 세대가 결혼 기피 현상, 출산 안 하잖아요. 결혼의 진짜 목적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혼의 목적을 제대로 알고 나면 결혼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결혼은 악기 부위가 똑같더라. 제가 정성학군이라는 저 친구는요, 유치원 때부터 악기를 연주했는데 저 친구 조회수를 보면 지금 화면에 있는 것만 해도 6,000여만 부. 이런 표현을 먹은 표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타 하나로 먹고 사는 친구가 되죠. 그래서 기타를 잘 다루면 얻을 효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악기를 구입했더니 열심히 다뤄야죠. 그래서 악기는 매일 쓰지 않으면, 기타도 매일 쓰지 않으면 목이 휘어져 버립니다. 장력이 예수술이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매일 30-40분씩 쓰는 기타는 줄을 풀어놓지 않아도 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사용해 줘야 돼요. 또 기타를 매일 사용하는 기타는 에이징이라고 목재가 마르면서 생기는 길이 난다 그러는데 매일 사용한 기타일수록 소리가 훨씬 더 예쁩니다. 그래서 배우자들이 그렇게 자주 사용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해외여행 가는 목적, 사람들이 가끔씩 여기 인디오 여행을 오잖아요. 해외여행 오는 목적이 뭘까요? 이런 상상을 해보죠. 우리가 비행기를 10시간 타고 왔는데 내리고 보니까 한국하고 풍경이 똑같고 경치 똑같고 사람도 똑같고 음식도 똑같고 모든 게 똑같답니다. 가시겠습니까? 이건 안 가요가 아니라 미쳤습니다라고 부릅니다. 똑같다면 가시겠습니까? 미쳤습니까? 그렇지요. 해외여행을 오는 이유는 한국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많을수록 여행지 매력도 높고요. 다른 게 많을수록 가격도 높고 다른 게 많을수록 가고 싶은 욕구도 더 커지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양성의 원리, 각기 그 종류대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초부터 남자와 여자도 다르게 만든 게 그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상상을 해보죠. 갑자기 왜 이런 상상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어느 한 독지가가 이런 상품권 하나를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들께 추첨을 하나 해서 말이죠. 여러분을 어디죠? 여러분이 원하는 여행지가 어디죠? 주로 많이 가고 싶은? 인도네시아 말고 산티아고. 오케이. 거기로 갑시다. 자, 산티아고 갈 수 있는 분은 자 좋다고 생각해 볼게요. 거기에 항공비 포함, 숙박비 포함, 용돈 포함, 그리고 영혼의 용돈까지 모든 게 제공이 되는 상품권에 당첨되었다. 뭐 하시겠습니까? 가서 뭐 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게 결혼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 모든 게 완료되었죠. 먹는 문제 해결, 자는 문제 해결, 안전 문제 해결. 여기 이 호텔이 놀란 게 이 적도 지방인데 에어컨이 약간 희한한 사실. 밤에 약간 춥더니 희한한 느낌들. 그렇지요. 그래서 안전 문제 해결, 보는 사람도 없고 아담과 하와는 합법적 부부입니다. 둘이서 뭐 했게요?
엔조이했죠?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남자와 여자의 다름을 죽을 때까지 엔조이하는 거 결혼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몸의 다름을 엔조이하는 게 부부의 성인데요. 짐승은 종족 보존을 위해서 성을 사용합니다. 물론 사람도 종족 보존을 위해서 성을 사용합니다만 관계를 위해서 친밀감을 위해서 성을 사용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짐승 중에는 보노보라고 이 영장류 쪽에 가장 가까운 그 중에 일부 외에는 성을 사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자가 구모델이고 여자가 신모델이라고 그랬죠. 부부의 성은요 남자보다 여성에게 훨씬 더 유리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아싸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다시 멘트를 합니다. 성은 그래서 구모델 남자보다 신모델 여성에게 훨씬 더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후수 모델인데 그래서 성은 기초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가 도와주지 않으면 배려하지 않으면 서로가 합일점에 이룰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출동 준비하는데 몇 초면 되고요. 길어도 1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여성은 준비된 데까지 최소 10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부부가 사랑을 나누려면 누가 참아줘야 되죠? 남자가 참아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분위기 만들어줘야 되고 애무해줘야 되고 그래서 아내가 준비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비의 우리를 만드신 것은요 여성은 준비가 되면 몸속에서 분비액이 나와서 남성을 받아들일 모든 준비가 되도록 그렇게 신비롭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출동 준비 끝났다고 일방적으로 깃발을 꽂아버리면 여성에게 혐오 자극이 될 수 있다. 남자는 자기한테 선호 자극일지라도 여자 쪽에서는 이게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세상에 나와 있는 저 온갖 이상한 성에 관한 것들은 전부 다 변태들입니다. 개별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자를 준비했다고 이런 깃발을 꽂고 여성은 하나도 자극도 없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되긴 하는데 별로 재미도 없고 자꾸 밀쳐내다가 죽는 기쯤 되면 아예 본격적으로 밀어내면서 한마디 하잖아요. 여보 가족끼리 그런 거 하는 거 아닌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을 만드실 때 남성의 생식기는요 바깥에 돌출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생식기도 바깥에 돌출되어 있습니다. 질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남자하고 똑같은 위치에 그래서 남자는 생식기 끝에 쾌감을 느끼는 신경세포가 다 모여있는데 여성도 마찬가지 남자의 자리 위치와 딱 같은 위치에 음핵이라고 돌출되어 있죠. 논란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남자가 가지는 그 자극의 크기, 귀두의 크기보다 여성이 가진 그 음액의 크기는 기본 4배가 큽니다. 논란 얘기도 안 하려고 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게다가 남자는 바깥에 돌출되어 있는데 여성도 끝에 요거만 조그맣게 돌출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Y자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요. 기본 4배가 큽니다. 즉 남자가 사랑을 나눌 때 쾌감을 100을 느낄 때 여성은 400을 느낍니다. 아싸 다행입니다. 게다가 남자는 사정을 하고 나면 다 늘 부르고 싶은 게 본능이라서 막 피곤이 되어서 골아 떨어지는데요. 여성은 사랑을 나눌 때 최소 4분 내지 7분까지 반복해서 멀티 오르가즘이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남자가 100을 느낄 때 기본 여기서 얼마? 400 곱하기 4 하면 얼마예요? 1600. 1600이 되죠? 그래서 남자들의 불만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흔히 부부 상담에서 얘기하죠. 남자가 바람이 났다 그러면 가족을 위해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여성이 바람이 났다. 특히 중계기 여성이 이 아내가 남편이 아니라 다른 외가 남자로부터 오르가즘을 경험했다. 이러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요? 여기는 100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1600 내지 2000이 넘잖아요. 그래서 여성에게 훨씬 더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부부가 정확하게 사랑을 나눌 때 여성은요 남편을 통해서 오르가즘을 정기적으로 경험하는 여자는 암에 걸릴 확률이 현저하게 낮아진다는 거, 부인병에 걸릴 확률도 정확하게 낮아진다는 거. 그래서 혼자 사는 여인이 부부보다 남편이 있는 아내보다 부인병에 관한 질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 그렇게 얘기했죠. 쓰지도 않는데 고장은 더 많이 난다고. 악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저 악기 쓰지 않고 방치해도 그냥 녹슬 엉망됩니다. 똑같은 원리죠. 그래서 오르가즘이란 말은 프랑스 말로 작은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완전 사람이 속된 말로 뻗는다는 표현처럼
이성으로 통제가 안 되는 그것들을 거룩하심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따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교회 시대를 많이 가면 진짜 공부 성교육 들어가고 이렇게 작업을 하지만 진짜 대부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거는 그 성과성이고요. 게다가 선교사님들이잖아요, 그죠? 사람은 짐승들은 교미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암컷이 엎드리고 수컷이 뒤로 가는 방식, 후회의 방식을 쓰는 게 짐승들인데 사람은 눈과 눈을 마주보고 사랑을 나누더라. 이 체위를 한국어에서는 정상체위라고 번역을 했고 이거 영어 번역은 missionary position입니다. 선교사가 내가 이거 몰랐죠? 선교사님이 가르쳐 주신 체위라는 뜻이고요. 종족에 가서 열심히 왔더니 막 진성쌤 섹스하고 일부 다치제고 물란하고 엉망이고 성경은 일부 일처제를 얘기하고 있고 부부가 사랑을 나누는 거다. 남자 여자는 다르다. 준비해줘야 된다. 이런 걸 가르쳐가는 이야기.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르쳐 주신 체위라 그래서 미셔너리 포지션이란 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그 종족들이요. 선교사님 우리 종족에 이렇게 왔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을 나누는가 훔쳐보았더니 자기들처럼 하지 않고 눈과 눈을 마주보면서 사랑을 나누더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아니 선교사가 돼가지고 미셔너리 포지션을 몰랐던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상 제위를 미셔너리 포지션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를 절정에 이르지 못하게 만들 때 이 남자는 강간범이다. 부부 강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요. 이게 교회는 성을 터부시하죠.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교회야말로 정말 정확하게 가르쳐서 하나님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인데 그러니까 종족 보존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친밀감을 위해서. 그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피 끓는 정신 아닙니까? 한참 20살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 2살 아니에요. 한참 건강하고 사랑하고 막 이런 내 중에 배우 행복한 그 상황인데 둘이서 하루에 한 번씩만 사랑 나누겠냐고요. 시도 때도 없이 막 사랑 나누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광경을 바라보신 하나님이 앵간히 좀 하지 이러셨다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보시기에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이걸 정서적 전염 효과라고 그럽니다. 행복한 사람을 만나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나도 행복해지고 불행한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같이 다운되고 그러더라.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야 될 이유는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의 목적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걸 정서적 교류라고 그럽니다. 양쪽에 서로 손잡으시고요. 한번 따라해봅니다. 어째서 지구에 태어나가지고 흔해 빠진 그렇게 흔해 빠진 악기 하나 못 다루다가 죽으시려면 악기를 못 다루면 악기를 못 다루면 귀신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며 사울에게만 아신이 떠나갔더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 정서적 교류, 인격적 교류 이것도 통하는 경험입니다. 그럼 세 번째가 사람은 영적 동물이죠. 실존적 인간. 외적으로 아무리 배가 부르고 아무리 풍요로워도 삶의 가치가 없으면 살아남는 의미가 없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오리지널 행복을 알 수 있게 되더라.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이유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외부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궁극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처음부터 다르게 만드셨고 그 다름을 평생 동안 엔조이하도록 만들어주셨다. 그게 결혼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보다 일찍 죽는 이유를 보셔야 됩니다. 모든 남자는 수컷인데 생물학적으로 남자들의 본능은 수컷들의 본능은 자신의 DNA를 여러 군데 퍼뜨리고 싶은 욕구. 그래서 모든 남자는 예쁜 여자를 보면 눈이 본능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어린애에서부터 노인까지 아무 상관없고 선임도 아무 상관없고 목사님도 아무 상관없고 선교사님도 예의가 아니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외출 나갔다가 남편 선교사님이 예쁜 여자 보고 눈을 돌리더라 기뻐하셔야 됩니다.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여자는 내가 봐도 이쁜 여자가 생각하는데 남편이 눈길 하나 안 주더라. 그런 경우 세 가지에 해당됩니다. 죽을 때가 됐거나 심각한 병에 걸렸거나 아주 심하게 늙었거나 세 가지 해당됩니다. 그래서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눈이 본능적으로 돌아가는 거 소녀들의 공통 특성입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좀 화면 보세요. 차가 앞에 박살이 났는데 뒤에 있는 남자가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지. 두 번째 그림 볼게요. 이런 그림을 보고 빨리 못 웃으면 인지가 모자라서 오해받습니다. 세 번째 그림. 귀에 뭘 꽂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네 번째 그림을 보죠. 그러면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사는 이유는 뭐냐? 세상을 끝나기 전 화장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집에서 여러분 남자가 왜 출줍니까? 이 말은 안방에서 현관으로 지킹하는 소리입니다. 아내에게 묻죠. 어떻게 해서 준비됐어요? 이제 화장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여자는 절대로 안방에서 현관으로 지킹 못합니다. 딱 화장 해놓고 그 다음 주방 가서 가스밸브 잠그고 애들 방에 가서 창문 확인하고 안방 화장실 들어가서 또 확인해야 되고 몇 군데로 확인해야 나갈 수 있지. 그래서 남편이 저를 빨리 나와 소리 지르고 나면요 차 타고 10분 갔을 때 다림이 안 빼고 온 것 같은데 이런 사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이것 때문에 막 싸웠다가 이 공부하면서 여자의 특성은 그런 거구나. 저희가 외출 나갈 때 저는 빨리 끝냈잖아요. 아내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돼서 준비됐어요? 이제 화장 끝났다는 소리구나. 제가 화장 주방 가서 가스 밸브 잠갔대 소리 질러줍니다. 얘도 또 베란다에서 창문 확인해주고 여기까지 정리를 쭉 해주고 나면 아내가 안방에서 나온다가 고개를 쭉 둘러보더니 오 나인데 기분 좋게 나옵니다. 그러면요 남자는 성질 안 낼 수 없고 조금만 일 해줬는데 이만큼 크게 될 수 없고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죠. 이게 남자들이 사랑받는 비법입니다. 이것도 배워야 되죠. 왼쪽에 보시면 남자입니다. 온오프 기능만 있습니다. 여자는 저 밑에 복잡한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결혼하면 누가 더 힘들까요, 여러분? 남자가 힘듭니다. 왜?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여자분들끼리, 사모님들끼리 서로 보면서 인사합니다. 어째서? 저렇게 단순하다는 남자 하나 못 다뤄서 죽을 고생을 하셨습니다. 뚜껑 열면 그 집이나 우리 집이나 똑같답니다. 자, 우리 남자분들끼리 서로 원격 역수하시면서 인사합니다. 복잡한 여자하고 산다고 고생 많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머리털이 다 빠지겠습니다. 자, 밑에 그림을 보시면요 남자와 남자가 만나면 오래머리다 여자 반갑습니다 이러면 끝. 여자와 여자가 만나면 머리 끝에서 발리 끝까지 스캔을 뜹니다. 이걸 여자의 직관이라고 부릅니다. 딱 보는 순간 감이 오는 거. 이걸 남자들이 가진 기능이 아닙니다. 육감을 가졌잖아요. 식스센스라고 여자분은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 어떻게 작동됐느냐? 나중에 남편이 비상금 만들면 비상금 추적 장치로 작동됩니다. 평소에 축소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손이 다르다니 꿈에 왔더니 연락이 들어가 있죠. 제가 부부 세미나에서 한 남편이 선생님 그러면 비상금 평생 못 만들겠네요. 그래도 만드셔야죠. 제가 만드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내가 절대로 보지 않을 것 같은 초등학교 졸업 앨범 이런 딱 주먹 끼워 넣되 현금만 끼워 넣지 말고 봉투에 담아서 끼워 넣되 봉투 표면에 사랑하는 나의 아내에게 이렇게 써놓습니다. 떡지스럽기를 사랑하는 나의 아내에게 당신이 이것을 발견하게 될 때 이것은 복을 찾기에 해당돼 당신의 성질이 구석구석 미치는 증거니까 내가 당신에게 주는 깜짝 선물이야 이렇게 써놓으라고. 그래서 오늘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이거 고마워 그러면 그렇게 웃고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순결을 봤더니 그런 복도가 발견됐잖아요. 네, 어떤 여자도 지구상에 어떤 여자도 돈 빼가지 못했습니다. 알아도 모르는 척할 수 있고 희한한 거는요. 내가 분명히 뚱쳐넣을 때 20만 원 뚱쳐넣었는데 나중에 쓰려고 봤더니 40만 원이 들어있는 502의 기준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여자는 내 남자가 나를 기억해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그런 남자를 위해서 뭘 줘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외출 나갈 때입니다. 우리는 혹시 약속 있어요. 뭐 나가야 돼. 그때 한참 남자는 게임하고 있고요. 1분 전에 얘기해서 어머니 오면 돼. 그랬더니 1분 사이에 남자는 옷 입고 준비가 됐는데 여자는 준비가 안 됐답니다. 그래서 어디 나갈 때마다 이것 때문에 맨날 싸우고 갈 거예요. 미적거린다고 맨날 싸울 거예요. 그 다음 거요. 미용실 다녀온 남녀의 차이입니다. 비포와 애프터가 극명하게 갈라지는 남자와 비포와 애프터가 똑같은데 비용은 10배나 비싼 여자. 그렇죠. 왜 이렇게 해요? 화장실에 줄을 쓸 때입니다. 여자는 줄을 쫙 서서 자리를 기다릴 때 남자는 온 사방에 화장실에 되는 거죠. 특히 예비 군복을 입으면 더 빨리 진행된다는 사실. 관계가 깨졌을 때 남자 첫날에 웃고 일주일 좀 우울해지고 한 달 지나면 폐인이 되는 게 남자. 여자는 첫날에 울고불고 난리 나고 일주일 좀 반복 시작을 하고 한 달 지나면 자유의 여인이 된다는 희한한 사실. 그 다음 페이지. 색깔이라는 겁니다. 남자들이 절대로 이해 못하는 거 매니큐어 쭉 늘어선 거 저렇게 많은 매니큐어 왜 필요하지? 남자는 통증에서 레드인데 여자는요 스칼렛이라고 다크레드라고 와인레드가 다릅니다. 보라색도 저렇게 남자는 통증에서 보라색